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잘 죽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울하다기보다는 죽음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한 50대 정도 되면은. 음, 저, 근데, 어, 예, 네. 제가 사실 죽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가족들 공부가 제일 큰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저도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젊은이의 죽음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아버지가 편안하게 잘 계시다가 거의 100세까지 하시면서 가족들이 다 들러보는 가운데 너희들 덕분에 잘 있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이후에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참 롤 모델로 아버지가 참 편안하게 잘 가신 모습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뭐 또 남아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자식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참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죠. 예. 음. 음, 저번에 그 연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은 이제 참 감사한 죽음으로 내가 느꼈고, 내 개인적으로 그때 또 죽고 싶은 극단적인 어떤 젊은 시절에 어떤 그 부분도 함께 네, 좀 공유해 주시면 네. 어떨까 싶네요. 아, 어, 저요?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몸은 안 아픈데 지금 생각하면 신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때. 제가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 근데 살다 보니, 10년마다 이런 풍파가, 특히 저는 풍파는 좀 가정의 살림이 그냥 바다 밀물, 썰물 같이 확 이렇게 10년 주기로 간다는 걸 좀 많이 음,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게 잘했던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런 나한테 잘했던 결혼을 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음, 결혼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잠깐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나이 60이 돼서 지금 남편이랑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극단적인 생각으로 정말 뛰어내렸다면 오늘날 이렇게 제가 행복이라면 아직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무난하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말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거는 정말 이건 갈 일이 아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기생충에서 나왔던 이성균 탤런트도 계시고 또 이쁘장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최진실 씨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그 어려움을 잠시 좀 놓고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뭐 길다면 긴 3년 정도 자기 성찰을 해보면은 또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삶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내가 뛰어내렸으면 어쩔 뻔했냐. 진짜 삶이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건지도 모르게 갔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악플이 달렸어요. 이렇게 음, 보통 보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 죽는다, 이렇게 전화하는 건 아니고, 잘 지내라. 그럼 뭔가 좀 죽기 직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만약에 이제 그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어.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또는 누군가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 공부로 이제 바톤 체인지가 넘어간 거겠죠. 내가 그때 전화만 받았더라면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 극단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게 좀 아픔이 있어요. 네, 다른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제가 아버지의 어떤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꺼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좀 한 10년 이상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기간도 별로 그렇게 제가 뭐, 그, 짓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워낙에 좀 별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이, 저희 엄마는 아버지한테 거의 뭐 벌벌벌 이제 거의 끽소리 못하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집에 어떤 그 문을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문을 만약에 이렇게 쾅 닫으면 제가 굉장히 소리에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왜냐하면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나는 소리 아니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예,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문을 발로 뻥 차고 이제 들어오신다든지, 뭐, 이렇게, 엄마한테 화가 나면 이제 집에서 이제 온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니, 엄마는 저희들을 위해서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 안 해도 벌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동생들은 아예 그냥 집을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한 20대 한 초반쯤 되면 하나는 서울, 왜냐면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가장 오래 버티고 있었는 게 이제 저랑 막내 동생인데, 그러고 제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됐죠.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하고 이게 너무 이제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도 내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 상황인 것 같네. 내가 나가고 나면 제가 이제 원래 외국을 가서 다른 공부를 하러 내가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마저 없으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격이 대쪽 같은데 그거를 그나마 제재하는 사람이 이제 전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강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남자 공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무조건 하고 이제 맞춰주고, 무조건 하고 여성, 뭐 이렇게 착하고, 인덕, 후하고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희 엄마하고 어쨌든 내가 서류적으로라도, 우리 동생이 서류적으로라도 아버지는 이혼을 해야지만, 서류적으로 이혼을 해야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한 가정사이에 있죠. 경찰이 와서 이거를 제재를 하고 간섭할 수가 어지간하면 없어요. 저희 나라는. 지금은 많이 거리두기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경찰에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해도, 그럼 가정일이니까 가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연세도 드셨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이제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서로적으로는 이제 멀어졌는데,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좀 성격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도 좀 잠깐 와 계셨고, 그래서 따로 이제 집을 하나를 또 저희가 이제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내막이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 뭐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또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 또 만나서 또 아예 그냥 혼인신고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건 제가 이제 제 혼인신고를 하러 가보니까 뭐 이상한 엄마가 이제 저한테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게 집안 내력의 어떤 공부가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유난히 저희 동생들하고는 이제 저희 엄마하고 전부 다 그렇게 별나게 이런 것도 아닌데도 집안 내력에 그게 또 주례 공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여자분한테도 이제 버림을 받으시고, 이제 극단적인 어느 정도 이제 소주 드시고, 거기다 약 좀 뭐 타서 드시고, 이렇게 탁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죠. 근데 그날 가게 되면서 제가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간 거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생들하고 엄마하고 했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근데 그 전에 저한테 꿈에 자전거를 타고, 옛날에 자전거를 좀 잘 타고 다니시니까 자전거를 타고, 하여튼, 저희 가게인가?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어떤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윈도우에 딱 지나가시는 것을 제가 그냥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게 맞구나, 아버지가. 그럼 마지막에 나한테 한번 내가 궁금해서 한번 다녀가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뭐 남들한테 뭐 우리 집안 사니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워낙에 저희 동생들하고는 전부 다 불문율이죠, 불문율. 왜냐하면 우리는 자랐을 때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뭐 별로 그런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때 절에를 좀 많이 다녔어요. 절에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 아시는 스님이 지장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내가 지장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 아침에 좀 꽤 우리가 선천이죠, 선천. 지금 이제 그래서 그때 지장 기도를 할 때 천수경 읽고 반야신경, 그다음에 이게 지장 정근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가슴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알게 됐냐면은,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애지중지 잘했던 엄마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엄마는 오히려 제가 안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오히려 싫고요. 아,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또 죄책감으로 많이 와닿았어. 저렇게 희생을 했는 엄마를 내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할까? 근데 그게 법문 안에 다 나와 있더라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한계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내가 떠나야 되는, 이 집안에 니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게 이제 내가 우리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이해가 된 거지. 만약에 이 법문을 듣지 않았었으면은 내가 원인이라는 거를 내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있는 니 때문에 저 상대가 저러는 거다 이랬는데, 아, 그러다가 제가 그때 지장 기도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이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에너지가 이렇게 제 가슴에 탁 이렇게 긴 말이 아니라 판으로 그냥 탁 읽히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들한테 미안함,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그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원래부터 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목숨 내가 알아서 갈 때 되면 내 알아서 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젊었을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싫으면 그냥 내가 가면 돼. 항상 그게 입버릇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내가, 아, 이 말의 에너지도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마음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는 없어지더라고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되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게 그냥 판으로 딱 읽혀지는 순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한번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 심술도 다 나한테 좀 더 진심으로 나를 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좀 아껴줘 하는 그런 거였구나.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도 저는 남자분들한테 별로 안 친절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오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공부가 아마 그 부분이지. 진심으로 아껴야 되는 그게, 나는 이제 그게 그렇게 크게 겪었는데도 나한테는 트라우마니까, 나한테는 아픔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을 주면서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희생자로서 어떤 공부를 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지만, 그거를 그 공부로 잡기가 상당히 일반 사람들은 어렵다. 그럼 일단은 감정을 내가 그만큼의 자라면서 겪었던 그 고통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고 내가 가려면 내가 그만큼 이 사회에 내가 기여한 바 아니면 나의 어떤 깨우침, 이거 너무 거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에서 내 안에서 이게 내 가족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사회로 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이게 풀리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동생들 여기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참 풀기가 어렵더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앞에 한 1년 전쯤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떤 누군가가 툭 건드려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합시다 하고 이렇게, 나는 그전에는 떠올리질 않았어요. 그 얼굴도. 왜냐면은 저한테는 꿈에도 안 나타났고, 제 동생한테는 가끔 나타나는데 저하고는 꿈에도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하얀색 빨래를 제가 이렇게 넣는데, 내가 이걸 좀 도와줄게, 내가 널어줄게 이제 하시면서 다 이렇게 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이 정법 공부 같은 경우가 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이 공부하고 연관됐었을 때 집안의 장녀와 죽음과 나만 떠나면 되는 거와 내가 성장을 하고 나서 내가 돌아왔었을 때 집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 많은 무게감이 있지 않았나.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저는, 물론 이제 자살도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죽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만의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뭐 근데 우리가 또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뭐 어떤 우리가 뭐 규칙대로 막 뭐 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생존 상황이 그냥 자기 맞춘 만큼 그대로 그냥 막 자기 성격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어른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 갖추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딴에 그리 성장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게 그렇게 그리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 그 아버님이 성장하는 그 환경을 모른단 말이야. 왜 그 상황에 그렇게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러고 또 이제 뭐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럴 거고 그렇게 이제 각자가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름이 이제 막 부딪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가 이제 요 정도 해줬으면, 예를 들자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표현으로, 고성을 지르든 싸움을 하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근데 저 사람은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뭐 교육이란 교육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누가 가르치는 분은 교육이 없어 놓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우리가 또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왜? 그 사람도 어찌 보면 피해자고, 또 같이 힘듦을 받은 사람도 피해자고, 왜 같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다시 돌아오면은, 뭐, 우리가 자살도 하지만, 뭐, 우울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런 게 결국은 교육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배움의 부재. 그죠? 그런 게 지금 사람들이, 그, 지금 현대 사람들 그런 것 같아. 대신 이제 똑똑해. 지식은 엄청 갖췄어. 근데 음, 갖췄는데, 오히려 더 이제 뭐 고집불통이 지금 돼가 있거든, 사람들이. 더 이제 똑똑한데, 이제 사람들하고 융합을 못 하는 거지, 소통이 안 되고. 왜 자기는 자기가 그리 성장한 게 자기는 맞다 생각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또 자기를 보니까 고집스러워 보이고. 그래, 이제 고집이 세니까 이제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데, 상대방들은 이제 피해버리고, 또 피하니까 이제 혼자 남아버리고, 혼자 남으니까 이제 자기는 또 왜 그런지 모르고, 혼자 남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제 외로워질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또 한다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도 또, 그러니까 왜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참 지금은 그래도 이제 또 너무 지식을 많이 갖춰 놓으니까 이게 또 참 사람들한테 너무 자기 주관들이 확고하니까 우리가 이 좋은 걸 이리 줘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자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근데 뭐 이제 들을 준비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자살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살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너들이 왜 나한테 뭐 좋은 걸 줘도 너나 들으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준비 없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 말씀에도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성장 안 하고, 뭐, 밴드밴드 놀러만 다니고, 돈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우리 에너지가 뭐 하나 논다고 그랬잖아. 탕 치면은 튀어 노는데, 그 내가 성장을 해야 그 에너지를, 그 튀어 노는 에너지를 안 맞는데,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 이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탕 맞으니까 에너지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또 성장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더 세게 와서 더 세게 치는 거야. 그리고 이래서 하다가 이제 그것을 못 있으면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 단계에서 이제 조금 밑으로 떨어져, 좀 어려운 단계로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걸 몰라. 왜 자기가 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래 이제 자꾸 힘든 대로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 이제 미션이 더 세게 오는 거지, 그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적응 못 하면은 내가 막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불평불만하고 예를 들었어요. 막 적응 안 하고 그냥 또 틱틱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것을 쫓겨나가지고 더 힘든 환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갈수록 더 힘든 환경이야. 그게 이제 결국은 미션을 해결 못 하니까 자기 그 성장을 안 하고 바르게 사회를 접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성장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는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더 힘든 환경에 계속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안으로. 그렇게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 이제 자기 수준으로 이제 이 해결을 못 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오도 가도 못할 것 같으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 이게 그래 저도 뭐 우리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때문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고향 친구인데 그래, 그랬지만은,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근데 그때 뭐, 다툼이 한 젊은 때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이제 그 고향 친구인데 다투고 나서, 그 뒤로 나도 이제, 내도 내일이 바쁘고, 그래, 막 그냥, 그 기간에 계속 갔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내가 만나려고 하고 있었거든. 그래, 내가 이제 나도 이 정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도 아직 내가 지금 막가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말로만 이제 만나려고 하고 있었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오해는 풀었어. 내가 친구를 통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잡히고 나면 가서 이제 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 이 애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이제 얘가 똑똑한 애거든. 막 중학교 때 막 내처럼 내하고 같이 막 반에서 1, 2등 하면서 막 공부를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애가 이제 직장 생활 갔는데, 옛날 어릴 때 그 실력으로 계속 자기가 세상에 잣대를 대피는 거야. 뭐 직장 사장이 있으면은 지가 더 잘하니까 사장한테 잣대를 대피고. 그러다 결국은 잘리겠거든. 그 잘리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 또 명의리 하는 그쪽에 또 일을 가서 했는데, 그거 가서도 또 그랬는가 봐.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거기서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잘리니까 이제 촌으로 들어갔거든. 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어디로 왜 자꾸 저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촌에서 이제 뭐 혼자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저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가 봐. 나도 몰랐는데.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을 됐고, 뭐 농사 딸긴가 이제 그 좀 큰 일을 벌리는가 봐. 그 지금 자영업 거기서 사람 공부도 지금 만드는데 내 생각에 그래, 이제 그걸 벌리놓게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안 바뀌고 성격이 또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서 이게 이 엄청난 압박을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대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농작물이 이제 피해를 입으면서 딱 그냥 어찌 자기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겠는가 봐. 대대적으로. 그런 게 이제 나는 그걸 보고도 그래 이제 친구였지만은 이게 감정에 극이 별로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당장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왜? 내가 그렇게 그때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을 때 나는 바깥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이제 제 자랑은 하기 계속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거든. 근데 친구를 가서 청 만나보니까 얘는 옛날 그대로 의식인 거야. 옛날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의식이. 왜냐면 뭐 일하고 오면은 테니스 치고 그냥 거기서 술 먹고 뭐 이러고 그냥 그게 TV 보고 이게 그냥 반복이더라고. 그렇게 내가 가서 얘기를 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이게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안 만나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지하고 나하고 다툼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왜 이제 만날 수가. 내가 이제 네가 이제 그 만나러 갈 그게 아니다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그래 갖고 이제 그래 이제 촌으로 들어간 게 나는 보이더라고. 아 저게 자꾸 힘들한 게 이제 정보 공부가 되는 게 어떻게 지금 흘러 들어가는지 다 보이는 거야 지금 저게 자꾸 힘들한 게 들어가는 게. 그게 그 당사자는 이제 몰랐겠지.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때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은 그냥 뭐 아무런 슬픈 감정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가 생각하면 좀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게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닌 거라. 왜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함께 공부를 하고 자기가 성장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하고 계속 그 지는 근데 똑똑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 똑똑한 그것만 믿고 그냥 자꾸 지 잣대로 사회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음, 결국은 의식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옆에서 조금 일이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식이 더 커지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결국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적인 걸 음, 잡아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결국에는, 음,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음, 교육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르신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 관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아래야, 남자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어떤 권위의식, 그러니까 옛날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시대에 맞춰서 이 변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음, 그거에 따른 어떤 사회 교육이 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교육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제 어르신들 뭐 이렇게 인지치료 뭐 또 몸 만지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이제 돈 주니까 정말 진심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그걸 다 직업적으로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가 사회 부모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그런 거를 알고 어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사회 부모 역할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이게 뭐야, 자살할 때, 스승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살의 가장 피해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그 에너지가 그 지인들 주위에 머물면서, 그, 그 뒤에 자기하고 또 어떤 연관된 에너지 비슷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음,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에너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그런 약한 사람들인데 이 에너지가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캠페인을 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요거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에 어떤 게 막으려고 우리가 먼저 캠페인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스님께서 이제 사회부모 클럽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간혹 한 번씩 있잖아요. 물론 저도 되게 좀,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격하게 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진 패턴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많이 살았거든요. 그 조금 격하게 살았다라고 싶은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뭐 공부 좀 하고 뭐 이런다고. 근데 이제 밖으로 이렇게 뭔가 일은 가긴 가야 되는데 좀 뭔가 막막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이력서를 막 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이력서나 이런 다른 스킬을 갖춰놓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 나가면 정말 자기가 아무리 지금 대학교 나오고 막 이래도 지금 올라오는 잡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서빙이나 뭐 조리사나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음, 하니까 자기는 벌써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스펙을 갖고 그 뭐 서빙하거나 아니면 조리사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이 허락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막막한 느낌 있잖아. 진짜 막막한 느낌. 그런 음,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 안 그래도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인 교육도 정말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인성교육, 사회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갖춰놔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캐릭터 강한 사람 진짜 많아요. 캐릭터 되게 음, 강하고, 정말 재바르고, 말빨 세고, 힘 좋고,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되게 집에서 조신하게 학벌은 되게 어느 정도까지는 막 쌓아놨는데 이제 그 조신하게 있다가 또 사회에 정말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나오는데 자기 급수에 맞는 일거리는 하나도 없고 그래도 저기도 가면은 안 되겠나 싶어서 갔는데 거기에도 뭐 완전히 뭐 정글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가기에 좀 어려운 사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쭉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쭉 들으면서 이게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어, 그 어떤 그 자살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게 어떤 사회 환경에서 이제 이 사람을 좀 몰고 가는 듯한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설명을 했었지만 막 이렇게 왜, 아, 내 개개인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무의식 세계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제일 약한 사람들을 이 타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목화토금수 우리가 오장육부를 갖고 있지만 그 제일 약한 부위에 암이 발생하거든요. 뭔가 안 좋은 내가 습관이 있을 때.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약간 그렇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그렇게 약한 사람이 타깃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딱 진짜 제일 약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나 짊어지고 나 목숨을 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나이가 이제 5, 60대 되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빠지면서 점점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입쪽으로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일이라는 것이, 활동이라는 것이 연구가 돼야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뭔가 소모임을 결성해가지고 뭔가 책을 낸다든지 뭐 컨텐츠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회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떨 때는 팩트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한테는 팩트 있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해줄 얘기가 많지만은 속으로 다 삼키고 얼마나 힘드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겠냐고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많이 그러죠. 아유, 많이 힘드시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보내고 또 그 다음번에 오면은 이제 한 번씩 계속 받아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알려드려도 되겠냐? 뭐 알려달라 그래. 항상 저는 알려드려도 되겠냐 물어봐요. 내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그 안경 연구님은 또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오늘 뭐 이게 또 그냥 뭐 자살이라서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기도 하고 제가 아까 또 제 상황을 또 말씀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사회 부모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건지 그 사회 부모가 꼭 부모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남자분들이 오면 사회 내조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또 뭐 니 거나 내 거나 뭐 다 똑같아. 니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 하면은 사실은 별 어려움은 없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 일단은 우리 특히 대한민국 우리 지식인들이 근성들이 본인이 진짜 뼈 빠지게 본인이 아픔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 자기의 그 어려움에만 보고 좀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제 삶이 밑바닥 아닌 벼랑 끝까지 내려가 보니까 야, 이거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때부터 이제 이 하늘의 고해에서 저도 스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은 우리들이 주변을 좀 이제 시대가 우리 가정만 챙겨서 하는 시대가 아닌 것도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는 또 특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회 모든 자식들 또 부모님들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부터 일단 바꿨고요. 그래서 딴 거 없고 자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들이 지금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알아가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분들 그냥 귀담아 들어주고 같이 동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사회가 조금 책으로 내든 아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책으로 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면은 참 괜찮겠다. 시작이 반이니까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